초등학교 때는 이 정도면 영어는 크게 걱정 없겠다 싶었던 아이가 중학교 첫 시험이나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때는 학원도 꾸준히 잘 다녔고 영어에 나름 자신감도 있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이런 안타까운 격차가 벌어지는 걸까요?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의 응용언어학자 폴 네이션 교수는 98% 어휘 커버리지 법칙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지문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의 무려 98% 이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내가 아는 단어의 비율이 95%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앞뒤 문맥을 통한 추론 능력이 멈추고 90% 이하로 내려가면 뇌는 독해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초등 시기에 그저 눈대중으로 대충 읽는 습관에 머물고 체계적인 어휘 확장을 탄탄하게 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바로 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초등 시기에 반드시 끝내두어야 할 단어 선행 로드맵 3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 때 학원 숙제도 꼬박꼬박 잘 해가고 쉬운 영어책도 곧잘 읽는 모습을 보면 이제 영어는 한시름 놓았다 싶은 안도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초등 시기에 접하는 일상적인 영어와 고등학교 수능 영어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초등이나 중등 단계에서 보는 지문들은 일상적인 표현이 많고 이야기의 문맥 흐름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수능 지문은 철학, 경제, 뇌과학처럼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학술 개념을 다루는 글이 대부분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난도 어휘들이 빽빽하게 쏟아져 나와요. 초등 때 영어를 꽤 잘한다고 믿었던 아이들조차 이 낯선 지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단어 하나를 모르면 문장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이 뚝 끊겨버리고 2개 이상 모르면 단락 전체의 맥락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결국 고등학교 영어 성적을 판가름하는 것은 화려한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라 어휘력의 단단한 임계점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임계점은 반드시 뇌의 흡수력이 뛰어난 초등 시기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해요. 고등학교 수능 1등급을 결정짓는 것은 순간의 요령이나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초등 시기에 지문의 98%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구축해둔 어휘의 임계점이에요. 초등 부모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단어 공부와 관련해서 참 답답한 장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이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연습장을 펴놓고 깜지 쓰듯이 같은 단어를 손으로 10번씩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요. 다 외웠다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절반조차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손과 눈으로 기계적인 노동은 했지만 정작 머릿속 뇌 회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또 아이의 단어장을 펼쳐보면 사과, 바나나처럼 단어 하나의 한국어 뜻 하나씩 1대1로 기계처럼 외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는 같은 핵심 개념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징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단어를 단순히 1대1로만 암기한 아이는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이것이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게다가 고난도 지문에서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려요. 단어 하나가 막히는 순간 그 문장 전체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단어의 내부 구조를 쪼개어보고 그 숨은 의미를 스스로 유추해내는 힘이 전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답답한 장면들이 사실은 초등 때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암기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단어를 무작정 많이 외우는 양치기와
고등학교까지 통하도록 제대로 외우는 질적인 학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초등 시기에 어휘를 다루는 올바른 훈련법을 바로 잡아 주어야만 고등학교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시기에는 아이의 뇌 발달에 맞추어 단어를 어떻게 확장해 주어야 할까요? 무턱대고 어려운 고등 영어 단어장을 쥐어주고 무작정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에게 극심한 거부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아이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외운 단어가 뇌 속에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진짜 실력이 되거든요. 초등부터 예비 중등까지 체계적으로 뇌 근육을 키워주는 단어 선행 3단계 로드맵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어를 손으로 쓰며 외우는 것보다 귀와 입을 통해 소리와 연결하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어를 눈으로 보는 순간 0.1초 만에 그 뜻과 이미지가 뇌에서 직관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어야 해요. 입으로 소리내어 크게 읽고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리듬감 있게 따라하며 발음과 의미가 뇌 속에서 하나의 회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소리 자동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아이는 훗날 고등학교 지문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느라 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글의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할 여유가 전혀 없게 돼요. 초등 필수 기초 단어 1000개 정도를 소리를 통해 반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히 자동화해 두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초등 고학년으로 접어들면 단어를 1대1로 외우던 낡은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 주어야 합니다. 핵심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비슷한 뜻의 유의어, 반대되는 반의어, 그리고 형태가 변화하는 파생어들을 하나의 그물망처럼 묶어서 입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쁘다는 단어를 배울 때 그 뜻 하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 반대되는 슬픈 단어들까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묶어서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연결망 형태로 어휘를 습득한 아이는 훗날 고등학교 수능시험에서 같은 개념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변형해 놓은 고난도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마주해도 그 숨은 의도를 한눈에 빠르게 간파해냅니다. 고등학교 수능이나 내신 시험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아이라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단어가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단어를 일일이 다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무기가 바로 단어의 뿌리를 꿰뚫어보는 어원 학습입니다. 단어의 앞에 붙어 방향을 결정하는 접두사, 단어의 핵심 뿌리가 되는 어근, 그리고 단어의 품사를 결정짓는 전미사의 규칙을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해할 줄 아는 유추력이 단단하게 자리 잡힌 아이는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극악의 고난도 단어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문맥을 뚫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모두 지금 당장 가정에서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아이가 초등 중학년이라면 소리를 통한 어휘 자동화부터, 고학년이라면 그물망 형태의 유의어 확장부터,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어원을 통한 구조 분석 훈련을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어 때문에 가장 소중한 국어와 수학 공부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초등 시기에 단단한 어휘의 임계점을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초등 영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초등 시기에 어휘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둔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어가 결코 발목을 잡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작은 어휘력의 깊이 차이가
훗날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라는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이 학습 방향을 잡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소중한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소개해드린 3단계 로드맵 중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단계가 어디인지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어가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